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연연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0월 29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많이 찍는데요. 화이팅, 건강, 힘 하고 가겠습니다.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고고TV 고고TV에게 되도록이면 다다익선으로 후원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고 여유없을 신분은 안 놔도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30%로 거의 고착화가 되고 있어요. 30%가. 근데 총선이 지나가면,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윤석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영향은 없고 더 빠질 영향만, 악영향만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전쟁상에도 말했고, 오늘 영상을 세 개 찍는 첫째는 이준석 신당은 존재 가치가 없고, 이준석 유의 정치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건 1, 2%뿐이 안 됩니다. 영상 찍었죠. 두 번째, 김건희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윤석열 자체가, 우리가 정치적으로 윤석열을 평가할 때는 지났어요. 국민이 1년 반, 또 내년 총선 2년의 기회를 줬어요. 줬음에도 국민은 기다려줬어요. 기다려줬는데, 윤석열의 무지, 무능, 무식에 무도하기까지 하죠. 제 전번에 어제 시건방지다. 국민을 갖다 지 아래로 보고 국민을 갖다가 개 돼지 취급하지도 개 돼지만큼도 취급 안 한다는 게 고고TV의 식견입니다. 식견. 그런 상태에서 아주 쌍으로 김건희 리스크가 계속 따라붙는다는 거죠. 해외여행을 안 갈 때도 가서 명품 쇼핑하고 화보집 찍고 대통령 놀이하고 대통령 짓을 하고 김건희가 그 다음에 지금 김건희가 그 커밍아웃이 된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가 조작 사건. 그건 99.99%고, 또 하나는 김건희 고속도로 사건. 그것도 99.99%예요. 그 김건희 특검이 주가 조작 사건이 11월 26일인가 12월 달에, 패스트 트랙이 끝나고 특검이 올라와요.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그건 주가 조작뿐이 없죠. 특검은. 근데 뭐가 있느냐. 김건희 고속도로가 표면적으로 또 나올 겁니다. 그거 빨리 뱉어내라니까 이 멍청하고 천박한 게 돈이면 세상의 최고야.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되고 있죠? 그 김건희 동생, 오빠인지 동생인지 그 공공지구 해쳐먹은 거, 그 자금을 부풀린 게 그게 핵심인데, 그리고 뭐 개발 부담금 하나도 안 낸 거 그게 핵심인데 그걸 기술 안 해버렸어요. 최은순이 지금 계속 윤서방 나 살려줘 이러고 있고, 김건희와 김건희 일가는 김건희 고속도로를 치마폭 바지 속에 집어넣어서 안 뱉어내고 있고, 끝나는 정권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지지율이 30%인데 더 올라갈 일이 없어요. 아무리 올려봐야 40%를 못 벗깁니다. 갤럽 기준으로. 또는 여론조사 10% 이상 응답률 나오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고TV에 말씀드리기를, 추석 민심, 추석 전으로 추석 후에 나오는 지지율이, 그것이 6개월 후에 총선 지지율로 그대로 간다. 그런 확률이 이때까지 모든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다 하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가죠. 그런데 더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은 보수를 갈라치기 위해서 그래요. 보수를. 이준석은 빼고, 그놈은 워낙 싸가지가 없으니까 애새끼가 버릇이 없고 천방지축이나 빼고, 조디가 진리인 양 돌아다니는 놈은 빼고, 나경원 합리적인 보수로 회귀하고 보수를 회귀해서 윤석열을 당선시켜준 안철수를 발범으로 해서 38 전당대회부터 보수가 쫙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준석 사태는 별로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놈들이나 주장하는 거, 꼬맹이들이나. 쫙 갈라져가지고 합리적인 보수가 완전히 떠났죠. 38 전당대회를 윤석열이가 장악함으로써. 대통령을 핫바지를 구움으로써. 그 다음에 강성보수 남았었죠. 그죠?
강성보수도 흔들리는 게 뭡니까? 홍범도 장군을 왜 건드려? 그 불쌍한 20살짜리 최수근 상병이 죽은 것에 대해서 왜 박정훈 대령을 잡아넣어? 너 보수가 아니야. 강성보수청 전통보수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고고TV는 전통보수 입장이에요. 그런데 고고TV는 이 정치라는 사물을 볼 적에 종횡으로 통시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수를 갈라쳤어요. 처음에는 합리적 보수, 즉 윤석열의 약한 지지를 했던 합리적 보수, 그 다음에 전통보수, 꼴통보수를 쫙 갈라치고, 그 다음에 홍범도 건드리면서 기존 꼴통보수를 또 쫙 갈라쳤어요. 그러면 이 결론이 뭐예요? 애초에 보면은 윤석열에 대한 우리가 보수들이 어느 대통령을 갖다가 탄생시킬 적에 보수가 똘똘 뭉쳤고 또 그 세력이 있었죠. 지지 세력이 확실히 콘크리트 같은 게 있어요. 이명박 같은 경우는 서울 중도권 중도 정치를 포방하면서 친이계가 득세했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 같은 경우는 TK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라 그래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친박 세력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은 없어요. 그게 없어서 그걸 김한길과 윤석열이가, 노무현을 존경하는 김한길이가 애초에 그 국힘을 선택한 것은 대선 과정에서 자기가 국힘을 선택 안 하려고 그랬댔잖아요. 민주당에서 자기를 받아주면 그쪽에 가려고 그랬댔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보수를 자기 거로 만드는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정치 술수를 구사했다는 거죠. 또 한 번 욕하고 가겠습니다. 정치를 젖도 모르는 것이 김건희와 함께.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국정이, 이 정치가 아주 실종되고 멸종되는 상태에서 아주 국정은 남바같이 얽히고 있고 모든 것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블랙홀로 들어간다는 거죠. 국정은 없어. 국가 시책은 없어. 민생은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이유는 국가 경제 살려라.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하던 걸 윤석열이라면 경제는 시집할 그런 게 어딨어. 민생이 어딨어. 이념이 문제야. 내 지지율이 문제야. 내가 사는 게 문제야.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나 우리 여사님을 보호하는 게 문제야. 이 정책을 1년 반 내지 내년까지 2년을 펼친다는 거죠. 윤석열이 안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이 지지세가 없어요. 확실한 지지 세력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차용한 인물이니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만들어줬어요. 꼴통 보수든 기존 보수든 늙은 보수든 또는 합리적인 보수든 미온적인 합리적인 보수든 또는 비판적인 윤석열 지지하든 대선을 만들어줬어요. 대통령 시켜줬어요. 근데 그 과정, 그 1년 반 지나고 2년이 가까운 내년 총선 가면은 그거마저 이게 다 잃어버릴 위기가 왔으니 이제는 박근혜를 차려야 한다는 산만리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볼 지가 말입니다. 정치적인 촉이 가장 강한 사람이 박근혜예요. 현존하는 대통령 중에서. 없죠, 현존하는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뿐인데 셋 중에서 정치적인 촉이 가장 강한 사람이 박근혜예요. 박근혜가 미쳤다고 무너지는 정권, 나를 자기를 갖다가 27년 9일 때로 27년 깜빵 살라고 했던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이죠. 지지 안 합니다. 고고TV만으로 맞아요. 근데 윤석열은 요번에 국빈 초청 가가지고 실컷 그냥 화보집 찍고 해외여행 가고 사기를 치고 돌아와서 돌아오자마자 박근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11.6 44주기에 찾아가가지고 박근혜한테 보수 통합을 갖다가 구걸을 했다는 거죠. 박근혜가 그때 대답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기를 정부와 국민이 노력하고 있으니 될 것이다 이랬죠. 우리나라라는 것은 전체를 말하는 거죠. 대한민국 5천만을.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정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보수 정권에서 우리 정부 이렇게 우리 정부라고 표현하니까 우리 정부가 말이지 그렇게 말해서 박근혜가 윤석열이 힘을 실어준다. 그런 거야말로 개소리다.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언론들이라는. 그래서 그러면은 윤석열은 TK 수도권에서는 절멸 상태가 들어갑니다. 절멸 상태. 고고TV의 말이 기준이 된다고 38 전당대회 윤석열 친다 하면서 김기현 친다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수도권은 오히려 지금보다 어석을 더 잃을 가능성이 많고 부산은 반타작도 못할 수가 있다.
그 현실화되고 있죠. 국어TV가 드린 말씀이.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을 현재를 보자. 그리고 남은 5개월을 보자. 다음 총선에서 야권이 보수에서 그냥 국힘에서 떨궈져 나온 그 이준석류나 또는 뭐 유승민류가 그래서 신당 못 차려요, 걔네들이 뭐 몇 석을 얻을지 몰라도 뭐 그거는 보수라고 치고 여권이라고 치고 야권이 현재 의석 이상 최소한 160석 이상을 가져오면은 윤석열은 완전히 레임덕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에서는 탄핵의 깃발을 들 것입니다. 저는 그걸 원해요. 솔직히 윤석열 탄핵 깃발을 들면 돼 국민들은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의 공격에 몰리고 완전히 국힘은 깨져야 된다. 그리고 진짜 재건축을 해야 된다. 내년 고고TV가 며칠 전부터 이런 말을 해서 또 얼치게 평론가들이 물었어. 내년 총선 이후에 백가정명이라면서 진짜 보수가 어떻게 해야지 생존할 것인가는 토론과 토의와 비방과 오만 개 다 쓰면서 거기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 생각이에요. 그건 이제 총선 끝나고 계속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 윤석열 주의 30%예요. 대충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근데 지난주 금요일 갤럽에서 윤석열 주의 3% 올랐죠. 30%, 33%. 그거 뻥입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는 다 윤석열 지지율을 더 빼버렸어요. 더 빼버렸는데 70대 이상에서 왕창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또 3% 오른 거예요. 모든 지역, 모든 세대에서 다 빼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윤석열 줄이 30%인데, 1년 반 만에 총선 5개월 남겨놓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 이명박은 볼 필요 없어요. 박근혜 시대를 보자. 박근혜 시대가 윤석열 지지율이 30% 지금 현재와 같은 게 터진 게, 불과 박근혜 국정농단 최수진 사건 터지기 6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3%, 32%였어요. 또, 그때 또 뭐가 있었죠? 그 국정농단 사건 터지기 전에, 공천파동이 있었죠. 공천파동. 그 유명한 김무성의 도장 들고 나르샤. 박근혜가 TK 다 줘. 못 줘. 그러니까 그럼 대구만 줘. 못 줘. 그럼 강남 몇 개 하고 대구 몇 개만 해줘. 그러니까 못 줘. 해가지고 김무성이가 만세를 부르면서 도장설을 하셔가지고 공천파동이 일어나죠. 이항구라는 놈이 들어오고 이항구하고 또 이항구하고 누가 주도하죠? 깜빡 한 놈 또 누구죠? 그런데 그때 박근혜가 그 민주당이 123석, 박근혜 쪽이 국힘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일당을 뺏겨버리죠. 그때 33%로 무너지는 거예요. 공천파동이 일어나면서. 그런데 옆에 붙여놨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아주 공천파동이 안 일어났죠. 어느 누구나 대한민국의 말에 벌레들도 윤석열이가 공천권은 손을 안 놓는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별지랄 다 하고 지랄하고 자빠지고 있죠. 화통익이라는 놈, 또 인요한의 혁신이가 말이지, 김기현, 윤재엽, 영남 중진들은 수도권 출마해라, 그거 되지도 않아요, 그거. 그런데 그런 공천파동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공천파동은 선거 전, 보세요. 여기 박근혜 그 4년차, 이 4년차 2016년도가 이때 탄핵으로 가는 길목이 있죠. 4년차 때 보면은, 뭡니까? 1분기에 40% 지지율이 나와요. 한국갤럽이. 이때 공천파동 일어나면서도 그래요. 근데 총선이 지고 나니까 급격히 무너져 30%로 가죠. 2분기, 3분기가 탄핵 직전에. 근데 윤석열은 공천파동도 일어나지 않았어. 박근혜가 유승민은 배신자다 하고 네이밍을 하는 순간에 박근혜 지지율이 3, 4%뿐이 안 떨어져요. 이게 뭐냐면은 대구 친박 군단이 이게 강력하게 유승민을 공격하면서 지지를 해줬어요. 지고 나니까 30%로 떨어지죠. 30%대로. 근데 윤석열은 지금 어때요?
아직 공천 파동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30%야. 실제 지지율은 25%라고 봐요.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그런데 공천 파동을 아직 하지도 않고 윤석열이가 공천을 지휘하지도 않았는데 30%뿐이 안 나와.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공천? 그 한동훈은 아직까지도 한동훈이 출마를 갖다 얘기해. 한동훈이 나오는 순간 국힘은 더 쪼그라들고 총선은 더 져요. 원희룡이 나오는 순간도 그렇고. 그러면은 고거TV는 일관되게 방송합니다. 6개월 후를 계속 예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제 30%야. 그럼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 박근혜 때 40%였어. 공천 파동이 날지. 그 윤석열은 30%야. 그리고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 최소한 6, 7%는 더 달아나요. 그게 어떤 근거냐? 윤석열에 대한 보수의 반감이 점점 점증되는 상태고, 윤석열 극빈하고 무식하니까 자유를 못 누리던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생겨서 그 사람들은 애초에 박근혜고 TK였어. 늙은이였고 윤석열을 지지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이제 나도 모르겠다. 그죠?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 윤석열은 20% 지지율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총선 결과는 200석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야권이, 민주당이 아니라, 또는 신당이, 이준신당 말고,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럼 그게, 지금 현재 30%인데, 아직 총선을 갖다가 안 당겨놨으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올릴 수 있다. 45%를 올린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통해요. 그걸 노리고, 그 약점을 노리고 이준석이가 지금 지랄하고 자빠지고 있죠. 윤석열은 가면 갈수록 무너질 것이고, TK나 윤석열 지지자들은 내 거야. 이준석이가 그런 몽상하고 헛개비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쪽으로 안 갑니다. 제가 일부러 이준석을 깔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놈의 자식 그거 아주 싸가지가 없잖아. 싸가지가 없는 놈을 고거TV가 왜 상대하겠습니까? 사실만 말할 뿐이고.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아유 참 힘들다. 고거TV의 자율구독이나 후원 하고 보세요. 자 총선이 끝났죠. 총선 끝나고 30%를 유지하던 게 그때 이제 국민들이 드디어 우리가 박근혜를 칠 좌파 진보 중심으로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가 일당이다. 치자. 그래서 그 내임덕 관계 상태에서 최순실 사건이 터지는 거죠. 내부 폭로로. 그죠? 거기서부터 급격하게 무너지죠. 그 무너지는 과정이 3개월도 안 건드렸어요. 3개월도. 4년차 3분기에 32%였어. 갤럽으로. 근데 4분기 12%로 10% 급전 직하하죠. 이러니 국민들이 3분기부터 그냥 나오는 거야. 박근혜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 무소, 우주의 길을 받은 거, 최순실하고 이상한 거, 괴상한 거 루머를 퍼뜨리면서. 그죠? 그리고 막판에 어떻게 됩니까? 5%까지 떨어지죠. 박근혜가.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집니다. 5%면 이거 대통령을 자격이 없죠. 11월부터 국민이 거리로 나오고 촛불이 나오면서 11월부터 박근혜가 물러난 12월까지, 12월 중순까지 5% 지지율이에요. 한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 근데 이때도 박근혜가 정치적 승부수를 못 걸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나? 자괴감이 든다? 이러면서. 그죠? 5% 지지받는 거는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무현도 그때 마지막에 5%였어요. 걔 3%까지 내려갔어요. 걔는 탄핵을 안 당했죠.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죠. 그러면 봅시다. 이거를 탄핵 과정을 국민이 주도했지만은 민주당은 올라탄 거고, 그죠? 윤석열이가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를 잡아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전 영상에서 찍었지만 최고의 아킬레스건은 김건희예요. 총선 끝나고 누구부터 조질 것인가? 자, 보세요. 박근혜가 조짐을 당한 것은 최순실 때문에 조짐을 당한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박근혜의 정책이나 공천 파동이나 또는 국정 동력의 상실이나 그런 거 가지고 탄핵 들어간 게 아니죠. 최순실을 끌어낸 거죠.
그러면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좌파 진보나 중도층 또는 윤석열의 공천을 하고 국회의원 당선된 놈들이 국힘 쪽에서 누굴 끌어낼 것이냐. 윤석열은 다 까졌어. 무능력, 무식, 무능 그런 것 때문에 총선을 패배하고 악질적인 독재정을 갖다 내고 기괴하게 정치를 했으니까 국민들이 심판을 해줬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은 칠 만큼 줬어. 총선으로 식물정보 만들었어. 그럼 누구냐? 김건희를 끌어낸다는 거죠. 김건희를. 응? 김건희 마녀사냥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건 마녀도 아니야. 진짜 마녀니까 마녀사냥이 안 되는 거죠. 김건희가 주홍걸 씨가 엄청나게 있는 애를 끌어내려가지고 김건희를 조지기 시작하면서 김건희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윤석열을 완전히 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 6개월 후면. 그때 가면 보수가 완전히 망했다는 걸 알고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그래. 김건희가 저렇게 해서 윤석열을 탄핵을 시키자. 김건희를 빌미로 해가지고 도구로 삼아서. 근데 과연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7, 8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 국정 아주 정치가 난동스럽게 변하고 정치가 실종하고 이상한 문재인이라는 놈 태어나고 더 이상하고 기괴한 윤석열이 태어나는데 여기서 또 탄핵을 시키면은 민주당으로 갈 거 아니냐. 이재명이라는 놈이 있을 거 아니냐. 과연 국민들이 탄핵을 갖다 억셉트할 것이냐. 그때부터 보수가 다시 재건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응? 최소한 김건희는 못 나오게 하겠죠. 얼굴 못 비치게 한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총선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박근혜 이거 지지율과 희한하죠? 박근혜는 이게 말년 지지율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초중반 지지율이 이래요. 처음부터 레임덕이라 그랬죠. 결정적으로 너가 안철수하고 나경원을 밟음으로 인해서 넌 고고TV한테 당한 거야. 지금이라도 내가 윤석열을 갖다가 지지해주고 하더라도 도무지 가치가 없어요. 보수의 입장에서 고고TV가. 저놈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좌파도 아니에요. 정치 불명의 기괴한 놈이 지 살려고 박근혜 찾아다니고 TK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TK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준석이 맨날 늙은이 할배들 공격하지만은 그 사람들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저도 하도 고고TV에 들어가가지고 욕질해두고 희한하고 막 협박을 하니까 이놈 새끼들 할배 무지무시부터 떡하려고 그랬지만은 끝난 정권이에요. 박근혜 지지율을 말년하고 윤석열 지지율 초년이 똑같다. 국민은 마음을 결정했고 다음 총선에서 질풍노도와 같이 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김건희가 끌려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진짜 정신을 차리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택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수가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다.